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장이 다소 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또 딥시크가 오늘 시장의 메인 테마로 등장하게 되면서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종목들 눈에 띄고 있는데요. 거래소 먼저 가보시겠습니다. 상세하고 있는 탑10 종목들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정치 테마주가 난립하고 있다라는 표현 가능할까요? 좀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지금 김문수 장관 관련주인 평화홀딩스 올라오고 있고요. 오세훈 시장 관련주가 오늘 또 강하더라고요. 진양산업과 진양화학이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지금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 결과에 따른 주가의 좀 반응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의 차기 대권 후보로 지금 이재명 대표와 표대결을 벌이고 있는 김문수 장관 관련주가 설 전에도 강했었는데 오늘까지도 강세 흐름 이어지는 패턴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후보와의 격차가 9%포인트로 지지율이 조금 좁혀졌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진양산업의 주가가 16%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진양화학의 주가도 지금 거의 4,000원 선에 근접하는 움직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넘어가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등장하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는데 대표적인 게 네카오가 되겠습니다. 네이버가 순위권에서는 조금 빠졌네요. 그리고 카카오가 더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6.7%나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등장으로 해서 시장이 좀 다소 어수선한 구간에서 AI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무거운 주식인데 카카오가 오늘 지금 불기둥을 세우게 되면서 시장의 존재감 다시 한번 과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같은 타이어 업종 안에서는 관세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지아 쪽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 과연 이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을까는 보셔야겠는데요. 현재 구간의 주가는 9.7% 급등하고 있습니다. 진양폴리 오세훈 시장 테마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평화산업 김문수 장관 관련주죠. 현재 구간에 1,300원대 주가 흐름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하락하는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미셀의 주가가 오늘 조금 많이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요. 45% 넘게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산 핵심 캐시카우가 두산 밥켓인데 지금 전방 산업이 워낙에 부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에너빌리티 페트로에서 그동안 또 많이 올라왔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걸까라는 부분 속에서요. 네, 두산 본주와 우선주가 오늘 주가 급락입니다. 두산 본주의 주가는 13% 넘게 하락하면서 28만 8천 원권을 기록하고 있고요. 전선주들이 오늘 컨디션이 가장 안 좋습니다. 많이 올라왔던 찰나에 지금 뭔가 AI 투자에 대한 시나리오가 뭔가 이상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감이 표해지게 되면서요. 지금 가격에 대한 어떤 고점 부담도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좀 거치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효성중공업의 주가가 11% 넘게 빠지고 있고요. 가온전선이 6만 원 선을 간당간당하게 버텨냅니다. 사마전기 주가도 지금 4만 원대 이탈하면서요. 3만 9천 원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는 두산 본주와 함께 우선주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동 나비엔도 신고가 종목인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4분기 실적이 예상에 못 미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 쏟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주가가 지금 9% 넘게 좀 많이 흘러내리게 되면서 8만 1,900원 단까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시텍도 오늘 움직임이 조금 안 좋은 종목인데요. 현재 구간은 10% 넘어가는 급락 움직임 확인되면서 3650원, 3만 원선 방어 여부도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설 연휴 오히려 들어가기 전에는 좀 시장이 편안하나 싶었는데 막상 설 연휴를 지나고 왔더니 좀 체크해봐야 될 변수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상승 하락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또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워낙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제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미국장에서도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일단 이 부분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장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이제 딥시크가 이제 장을 좀 완전히 뒤흔들어 놨었죠. 중국 쪽에서 이제 딥시크가 나오게 됐고, 딥시크가 상당히 이제 이 자금 자체를 많이 들여서 만든 AI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부분. 저도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딥시크 이야기가 워낙에 핫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딥시크를 한번 이제 사용을 해봤었는데, 저도 이제 뭐 챗GPT나 혹은 이제 뭐 구글의 제미니 이런 것들 한번 다 써봤거든요. 그런데 챗GPT나 제미니 대비해서 절대 뭐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챗GPT 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유료 결제를 해야지 어느 정도 성능이 뛰어난 AI를 쓸 수가 있는데,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뭐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그런 이제 또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AI 업계에 어느 정도 이제 우려감이 생겨난 거죠. 그동안에는 엔비디아의 뭐 독주 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챗GPT, 뭐 구글의 제미니, 뭐 이런 이제 또 거대 기업들의 독주 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이제 저가 AI 모델을 또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 AI 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를 한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AI 업계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이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경쟁,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또 이제 딥시크 같은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다른 기업들이 또 새롭게 경쟁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이제 우려감이 생겨난 겁니다. 그럼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최근 시장은 계속해서 기술주들이 좀 끌고 왔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결론적으로 이 저항 구간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을 무언가 뚫어줄 만한 강력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렸었고, 이제 연휴 기간 동안의 딥시크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부분, 뭐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 땅에 반도체 공장 안 지으면 또 이제 지원금은 없다, 뭐 약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또 이제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갭으로 급락을 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 주에 연휴가 이제 또 시작되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뭔가 이제 좀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위치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전에 신고가 부근의 저항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신규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지켜봐야 되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구간을 뚫어주는지,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구간이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갭으로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인 건데, 뭐 저는 크게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제 이야기가 좀 어느 정도는 나왔었던 부분이었고, 결국에는 그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이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올린 그런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전 저항 구간에 도달을 했고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결국 뭐 선장성에 대한 부분은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나 혹은 이제 뭐 올해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은 여전히 뭐 우리가 이 저가 부근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뭐 비단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 뭐 AI 반도체 쪽은 충분히 좋은 흐름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이제 눌림 구간이 나온 만큼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 부분은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또 이제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왔잖아요. 워낙에 이제 이 AI 쪽이 미국 쪽에서 또 크게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딥시크 쇼크에 의해서 또 전체적인 전력 인프라 쪽이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뭐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이 딥시크의 개발은 지각 변동을 예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이 경쟁에 대한 부분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전력 인프라 쪽은 결국엔 또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 이렇게 이 저가 모델을 내놨다라고 한다면, 결국 미국 쪽에서는 무언가 이제 계속해서 전력 인프라를 좀 확충을 하면서 중국에 또 뒤지지 않게끔 무언가 더욱더 이제 매력적인 모델들을 계속해서 출시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 인프라 쪽은 어느 정도 올해 분명하게 뭐 성장에 대한 부분, 실적이 분명하게 잘 나올 것은 또 분명하게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뭐 LS 일렉트릭 같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크게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는 우리가 충분히 또 저가 매수를 준비를 할 수 있는 종목
종목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는 뭔가 이제 우리가 완전히 관심을 조금 떨어뜨려 놓고 본다라기보다는 저가 잡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매수 기회를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증권가에서도 딥시크 때문에 분석 리포트 많이 나왔거든요. 네, 전력 전선주에 관련해서는 투자에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는데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점 저가 매수 기회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을까요? 지금 딥시크라는 메인 테마를 빼놓고는 오늘 장을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고 있는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델릭스 먼저 보실까요? 피델릭스도 지금 상한가 도착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1,540원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업체인 스미과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GRT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AI 서버 업체가 낭조 정보가 있는데 이쪽과 지난해 3월에 수주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불기둥 뿜어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간접적인 공급망을 가져가고 있는 MK전자도 지금 상한가 도착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AI 쪽도 오늘 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플레이토도 2만 원대 뚫어냈고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27% 현재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종목들의 희비는 너무 명확하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모두 다 지금 관련돼서 반도체 수혜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소프트 AI 쪽이죠. 마음 AI의 주가도 지금 15%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젠 RNM도 오늘 강합니다. 네, 주가 15% 넘게 뛰면서요. 36,000원대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빠지는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밀리는 쪽에서는 자이글의 주가가 많이 안 좋은데요. 16.9%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면서 최근에 조금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런 때문인지 오늘 주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KRM 같은 경우에는 LRG 넥스원이 인수한 미국의 로봇 업체 고스트 로보틱스가 있는데 그 국내 판권을 KRM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KRM의 대주주 지분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국내 판권을 연장하는 것이 불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오늘 주가 많이 밀립니다. 주가 12% 넘게 급락하면서 3,500원대 위치하고 있고요. 전력 인프라 관련주 투자 이상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래도 투자 심리가 좀 많이 흔들리게 되면서요. 오늘 주가는 9% 넘게 빠지고 있고요. 제닉도 오늘 주가 하락입니다. 2만 원대 겨우 방어하면서 현재 구간에 10% 넘어가는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웃고 웃는 어떤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오늘 지금 급락하고 있는 반도체 쪽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워낙에 고성능의 AI 칩을 사용하지 않고도 지금 중국 쪽에서 모델을 내놓았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타격을 받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 확인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오늘 진성태시가 좀 많이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8.7% 하락하면서 재건 관련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은데요. 현재 구간에 만원선 이탈하면서 9,400원대 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계속해서 분석해 주시죠, 전문가님.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기보다는 차분하게 이제 다음 주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시장도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다시 또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에 대한 어떤 이제 조선주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승이 잘 나왔다가 살짝 또 쉬어가는 구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차분하게 준비를 하면서 다음 주에 과연 주도주가 어느 종목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이클이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대한 주도주를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쪽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AI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또 이제 제가 루닛이나 혹은 3빌리언 이런 것들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미국 쪽에서는 AI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이 AI 소프트웨어 쪽이 또 올라갈 만한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연휴 이후
이후에는 AI 소프트웨어 쪽이 또 어느 정도는 상승세를 차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요거를 또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루닛이나 3빌리언 예로 들어드리면서 AI 쪽으로 한번 또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던 건데 좀 결론적으로 이제 뭐 플리토나 혹은 뭐 이제 뭐 계속해서 뭐 언급드렸던 여러 가지 AI 종목군들 오늘 뭐 마음 AI라든지 이스트 소프트 이런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급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은 결론적으로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경쟁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저가 기업들도 충분히 이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챗GPT나 혹은 뭐 제미니처럼 무언가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 AI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 봤었던 거는 연휴 이후에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휴 전에 우리가 이제 설날이 시작이 되기 이전에 시장을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조선주라든지 물론 오늘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추세가 깨지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그 외에도 뭐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이제 뭐 원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는 상승이 나오고 나서 약간은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연휴 이후에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고 연휴 기간 동안은 이제 AI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AI 종목군들이 지금 이렇게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네라고 한다면은 이제 AI 종목군들 중에서 무언가 또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또 계속해서 우리가 선별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 외에 뭐 지금 AI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게 되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또 중국 쪽에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면서 무언가 이제 저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올라갈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림이었죠. 즉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었던 물론 이제 뭐 조선 같은 경우에 예로 들면 이제 눌리는 구간에 매수를 하시면 좋다. 뭐 이 부분은 언급을 드리기는 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좀 덜 눌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이제 새롭게 모양을 갖춰 나가는 종목군들이 또 AI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시장이 새롭게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AI 소프트웨어 쪽이 또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우리가 한번 후발주자를 찾아본다라든지 아니면은 무언가 나는 좀 너무 덩치 작은 종목군들은 좀 사기가 어려워라고 한다면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무언가 이제 이 AI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형 역할을 해주는 종목군들도 흐름이 좋죠. 이러한 종목군들도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든지 투자 전략을 굉장히 또 다양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구간이 현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 비단 AI뿐만 아니라 오후장 넘어가면서 아마 이제 새롭게 또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출현을 할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고점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어느 정도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고 새롭게 이 출발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군들을 또 잘 선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AI 쪽이 현재는 어느 정도 또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오후장에 또 이러한 추가적인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종목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을 선별을 해내는 것에 집중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집중력 있게 시장 대응해 나가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 연휴 들어가기 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차익 실현을 하면서 여유 자금을 챙겨둘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쓰임새가 오늘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후중에 새롭게 출발선상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잘 찾아내시면서 계속해서 투자 기회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한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